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대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 K짱의 검은 밤. 이 사연은 마론메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짱 언니.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꿈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위에 자주 눌리거나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꿉니다. 가위에 눌리는 건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이상한 건 요즘 들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꿈이 정말 너무 기묘하고 꺼림직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친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꿈 배경이 저희 집이라 집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현관 옆에 바로 오빠 방이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집 제일 안쪽에 제 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꿈은 제 방에서 시작됩니다. 전 제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오빠 방 쪽에서 누군가 오빠 방문을 세게 반복해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 오빠 방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두드리는 소리는 오빠 방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마치 방 안에 갇힌 사람이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듯 문이 부서져라 세게 반복해서 쾅쾅쾅 치는 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외치는 듯이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 있던 엄마께 제 옆에 있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건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는 20대로 보이는 어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엔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여자아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추운 곳에 있었던 것 마냥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둘 다 무슨 일이라도 당한 듯 몰골이 엉망이었습니다. 전 이런 두 사람을 보고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분노에 찬 얼굴로 문을 잡고 못 닫게 막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으려고 있는 힘껏 문을 당겼지만 그 여자는 여자의 힘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문을 잡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힘이 다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방에서 나와서 주방 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놀라서 황급히 따라가 보니 그 여자가 주방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가 우는 것을 보니까 저도 같이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고 더군다나 저희 집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사람인데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슬퍼져서 같이 막 울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울컥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꿈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니 진짜 무섭고 너무도 이상해서 오빠한테 꿈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며 왜 제가 그런 꿈을 꾸냐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수맥 탐지기로 집안의 수맥을 체크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지만 오빠는 똑똑히 기억했던 게 오빠 방에서 수맥 탐지기를 쓰니 그 수맥 탐지기가 X자로 교차했다고 합니다. 수맥 탐지기가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는 X자로 교차한다고 들었는데 오빠 방에서는 특히 심하게 교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맥이 흐르는 곳은 음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심한 가위에 자주 눌리곤 했다고 알려주면서 제가 들려준 이야기에 더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봤던 두 사람이 귀신인지 무슨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음기가 많은 곳을 귀신들이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서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생각해보니 오빠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상하게 오빠 방에만 가면 집안의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서늘함이 느껴지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방보다 더 어둡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 소름 끼쳐서 잠이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사실 그 꿈을 또 꾸게 될까 잠에 들기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 꿈에 나온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여자는 왜 오빠 방에 있는 것이며 왜 그렇게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방에 나와서는 왜 주방으로 달려가 주저앉아 우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모습을 보면 슬퍼지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왜 오빠가 아니라 제가 그 꿈을 꾸는 걸까요? 그것도 매일 반복해서. 언니, 저는 이 순간에도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그 여자의 화난 그 두 눈, 그리고 서러운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전 꿈속에서 그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걸까요? 언니, 너무 무서워요. 이 사연은 나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일은 제가 뭔가 좀 이상해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좀 예민해졌다고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좀 찝찝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뭔가 뒷맛이 기분 나쁜 일이라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제보를 해봅니다. 10살 전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서 한 5, 6년 동안 밤에 이상한 소리를 자주 듣거나 이상한 것을 본다든지 하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혼자 잠드는 건 물론 매일 밤이 너무 무서워서 자는 게 싫었을 정도였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두운 밤이 더 무서워졌어요. 저는 위로 누나가 넷이 있고 많아야 3살 터울이라서 엄마가 신경 쓰실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이 부유한 게 아니라서 밤낮 할 거 없이 너무나 바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야식을 자주 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엌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무섭기도 해서 바로 위에 누나를 깨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고는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엌엔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시골집이다 보니 쥐려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소리는 그냥 단순히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기보다는 밥상을 차리는 듯한 그런 분주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엄마야? 라고 물었는데 제 목소리의 그 소리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쥐였나? 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5분쯤 지나서 다시 그 분주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또다시 엄마야?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희미한 목소리로 응 이라며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뭔가 무서웠지만 많이 어렸던 저와 누나는 엄마라는 소리에 엄마, 뭐 먹어? 배고파서 그래? 라고 또다시 물어봤고, 이번에도 응 이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일 끝나고 와서 배고프셨나 보다 하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 며칠 전에 왜 새벽에 깜깜하게 불 꺼놓고 뭐 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그런 적 없는데? 일하느라 바쁘고 너희들이 5시나 돼서 챙길 게 많아도 굳이 새벽에 불도 안 켜놓고 그렇게 몰래 부엌에서 밥 먹을 이유가 없다고. 전 엄마의 말씀을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의 20년 전의 일이지만 다시 떠올려보니 괜히 소름이 돋네요. 그럼 저와 저희 누나는 그날 밤에 누구와 대화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부엌에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귀신? 근데 귀신이라도 너무 무섭지만 전 사람이라도 너무 무서워요. 검은 밤. 이 사연은 이한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장님. K장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컨텐츠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 밤을 들으며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제보를 해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서실을 다니는 게 유행인 양 다들 독서실을 다니길래 저도 제 친구 무리 4-5명과 늦게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보다는 야식을 사 먹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거나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 혼자 걷고 있었어요. 아마 11시 반이나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그런지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 산 장우산을 돌리며 신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다 왔을 즈음에 갑자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골목에서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샐러리맨 같았어요. 조금 특이했던 점이라고 하면 우산도 쓰지 않은 상태로 신발은 한쪽이 없었고 넥타이는 엉망으로 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사거리에서 다급하게 두리번거리시더니 곧장 큰 길을 향해서 뛰어가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산이 없어서 그러신가? 하고 생각했고 그냥 집으로 가려던 중 그 아저씨가 나온 방향에서 또 다른 사람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저씨보다 젊은 청년 같아 보였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둘은 나이차가 꽤 나 보였고 20대 초중반의 청년 같았습니다. 검은색 캡 모자를 쓰고 이 청년도 우산도 없이 뛰쳐나와 그 아저씨가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다급하게 두리번거렸어요.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와 방금 뛰쳐나온 그 청년이 일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일행분 아저씨 방금 저쪽으로 가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 쪽을 휙 하고 쳐다보더니 네? 하고 말했고 빗소리에 잘 못 들었나? 생각한 저는 다시 한번 일행분이요 저쪽으로 뛰어가셨다고요 하고 큰 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한번 그 청년은 저한테 네? 하고 되물었고 그런 대화를 두어 번 더 반복하다가 답답해진 저는 그냥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냥 내 갈 길 가야겠다 하고는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번에는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살아요? 집이 이 근처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다녀요? 하는 신변을 캐묻는 질문이었고 저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무섭다는 생각이나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한 채로 그냥 대답을 순순히 해주었어요. 바로 골목 돌아가면 집이에요. 여기 앞이요. 저요? 16살이에요. 저기 땡땡 중학교에 다녀요. 하고 대답해 주던 중 그냥 갑자기 그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쑥 훑어봤는데 그 청년이 메고 있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방이 일반 가방과 다르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세로로는 길고 가로로는 폭이 좁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세로로는 20cm 남짓, 가로로는 10cm 남짓 될까 말까 한 작은 가방이었어요. 그것보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왜 다들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다 우산이 없으면 가방을 꼭 안거나 아니면 지퍼라도 닫고 최대한 안에 있는 걸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가방을 연 상태로 그 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안에 비가 다 들어가는 건 신경도 안 쓴 채로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건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한 상태로요.
그 순간 전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거 분명 흉기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크게 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걷다가 말도 멈춘 채로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그대로 뒤를 돌아 어릴 때부터 가던 단골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슈퍼 옆에 식당 앞에서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 슈퍼는 말이 슈퍼지 동네의 구멍가게 같은 공간이었어요. 평소로 치자면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나이든 강아지 2마리와 50대 아주머니 아저씨 2분이서 번갈아가며 장사를 하시는 그런 작은 가게였어요. 그날은 아주머니가 계셨고 가게 뒤에는 작은 새방이 있었는데 여닫이로 열고 닫는 문이라 잠그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죠. 슈퍼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도움을 청할까 말까 수백 번은 생각한 것 같아요. 저를 숨겨주셔서 새방에 들여주신다고 해도 저런 건장한 성인 남자가 몸만 부딪혀도 바로 부서질 것 같은 아주머니의 왜소한 체격, 무엇보다도 저를 도와주시려다가 엄한 아주머니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겪으실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고 한 손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것처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도움을 청할까 말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집에 전화했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바로 그 순간 슈퍼로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는 바로 아줌마, 여기 라이터요.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아주머니께 말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담뱃불 붙이는 걸 봤는데도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질질 끌다간 여기서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아무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을 하고는 통화를 하는 척하며 슈퍼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저희 집이 있는 작은 골목으로 진입했어요. 온몸이랑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고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골목에서 빠르게 걷다가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건 24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 하고 긴장이 풀릴 때쯤, 근데 꼭 이렇게 안심한 상황에서 뒤에서 확 덮치지 않나? 하며 장난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뒤를 휙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불 꺼진 상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걸 제가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새로 산 장우산을 집어던지고는 집 앞까지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배를 미친 듯이 눌렀고 평소와 같이 친오빠가 누구세요? 하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나야! 문 열어 빨리! 빨리! 하고 애걸복걸 소리쳤고 눈치 없는 친오빠는 누구라고?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거의 울면서 열라고! 문 열라고 빨리! 하고 오열했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의 거리가 10m쯤 되었을 때 문이 열렸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집은 오래된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장독이나 청소도구 같은 잡동사니를 두는 곳이었어요. 저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면 저희 집 위치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담이 낮아서 저를 낚아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계단 아래의 공간으로 몸을 숨겼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발 그 남자가 가버리길 기다리고 있었죠. 실제로는 5분도 안 있었지만 체감하기론 20분도 더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남자가 담을 넘어서 계단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면 어떡하나. 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그 남자가 담벼락에 얼굴을 올리고 날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남자가 갔는지 확인하려고 문밑을 봤다가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나 하는 수많은 무서운 상상과 공포감이 절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 밑에서 뛰쳐나와 2층을 향해 단수면 달려올라갔고, 중간쯤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조심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집 바로 옆 가로등 밑에서 주황색 불빛을 받으며 담배를 피면서 뛰어올라가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며 집 문을 거칠게 열고 "오빠! 밖에 미친 새끼가 나 따라왔어! 어떤 미친놈이 나 따라왔다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거실에 누워 평화롭게 드라마를 보던 오빠는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와서 아무도 없다며 저를 달래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합기도나 운동이라도 배우게 해달라고 아빠를 졸라댔고, 아빠는 그때마다 별일도 아닌데 그런다면서 그냥 일찍 다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빠가 몇 번 어두워지면 데리러 와줬었고, 저는 시험이 끝나면서 독서실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서서히 잊고 지내던 중 학교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하교를 해 집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괴한이 나타나 흉기를 그 여학생 옆구리에 댄 채 협박을 했고, 여학생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그 흉기를 맨손으로 잡았대요. 그 여학생의 행동에 놀란 괴한은 여학생이 잡고 있는 칼을 다시 세게 잡아 빼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 여학생의 손가락 신경이 잘렸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살던 주택은 저희 집 바로 뒤편 블럭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청년이 가방 안에 꼭 쥐고 있던 그 물건이 그 여학생을 다치게 한 물건과 똑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쫙 돋았었어요. 이날 이후로 아직도 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저녁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조심하세요. 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대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 K짱의 검은 밤. 이 사연은 라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튜브 늘 잘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1년 전쯤 겪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26분이었어요. 제 방은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공간이었고 문과 침대는 일직선이었어요. 끝과 끝이었기에 거리는 꽤 멀었죠. 그날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는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피곤하고 졸린데 잠은 오지 않는 그런 거. 조금만 더 있다 자야지, 4시 전에는 자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 앞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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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정확히 4번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아닌 아기, 신생아, 그쯤에 그런 아기 울음소리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몰려오던 졸음도 다 날아갔어요. 물론 옆집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깨서 우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 위 아래층엔 아기가 없었고 옆집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는 있지만 그런 아기 울음소리를 낼 만한 아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요. 무엇보다 그 소리는 제 방 바로 앞에서 들렸어요. 너무나 선명했죠.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집안이 조용해서 그런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잘못 들었나 했어요. 졸립기도 했었고 헛것을 들었나 했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 침대 발밑엔 캣타워가 있었고 저희 고양이는 그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야옹 하고 울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저만의 환청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가 고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고양이를 안고 벌벌 떤지 몇 분 뒤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요일을 느낀다고 한다는데 딱 그 꼴이었죠. 30분 정도 참다가 4시가 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고양이를 안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이 멀지 않아 금방 다녀올 수 있었어요. 문 앞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1달 동안은요. 한 달 뒤, 정확히 1달 뒤였는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은 확실했습니다. 새벽 3시 26분. 그날도 전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하며 스마트폰 속 시계를 보고 있는데 방 문 앞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뻐꾸기 말고 알람처럼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뻐꾸기가 나오며 우는 그 뻐꾸기 시계 소리요. 네 번, 정확히 4번 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졸리지도 않았고 머리맡에 전등까지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1달 전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위치, 같은 횟수. 물론 저희 집에는 뻐꾸기 시계가 없습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집에서 뻐꾸기 시계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집에 있다 해도 새벽 3시 26분에 알람을 맞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간 무심결에 발밑 캣타워에서 자고 있을 고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고 있던 고양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고양이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 고양이인데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쁘다면서 쓰다듬고 뽀뽀까지 하던 내 고양이인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알던 내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캣타워로 다가갔고 이름을 부르며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서야 고양이는 제 손에 머리를 부비며 야옹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밤이었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새벽 3시 26분이었을까요?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 그 소리들 또다시 들리진 않겠죠? 이 사연은 진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진희라고 합니다. 제 사연은 2010년에서 11년도쯤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울의 한 여고를 다녔었는데 학교와 집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는 2차선 도로 옆을 따라가기만 해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가게들도 많이 있는 거리였어요. 학교 끝나고 하교할 때쯤이니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혼자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한 7살에서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오른쪽 다리를 잡고 길에 누워서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그 거리가 건축자재 파는 곳이라 아저씨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전 아이가 왜 혼자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 아이는 오른쪽 다리를 잡고 길가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왜 7살 정도의 아이는 누울 정도로 아프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천천히 걸으며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에서 3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전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전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지나치고 3-4걸음 정도 더 걸은 뒤 조심스럽게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아파하던 아이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은 학교 방향이었는데 섬찟했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보지 못했지만 당시에 엄마께 이 말을 전하니까 아무렇지 않아 하셨는데 대체 그 아이는 뭐였을까요? 그 아이는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아저씨들이 자주 왕래하던 그곳에서 어떤 무서운 남자가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납치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람의 상상은 끝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던 그 아이의 무표정이 또다시 생각나는 밤입니다. 아파요. 아파. 누나
같이 가.